반갑습니다. 2016 영남권 대학의 전형 이해와 지원 전략 안내 강의를 맡은 신정고등학교 교사 이학승입니다.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남권 대학 대입 전형 주요 특징과 두 번째로 영남권 주요 대학 전형 유형별 특징, 그리고 영남권 대학 자유전공 및 간호학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영남권 주요 대학 전형 분석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잘 안 되네요. 2016 영남권 대학 대입 전형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5학년도부터 28학년도까지 대입 재학생 수 변화입니다. 작년에 최소 숫자 인원을 찍고 올해 황금돼지 때 학생들이 고3이 되면서 45만 명, 최근간에는 이제 가장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커트라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수생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재수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과 작년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대략 한 35% 정도, 그러니까 작은 비율이 아니죠. 상당히 큰 비율이고 아무래도 수능에서 영향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현역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상당히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재학생 숫자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그 경쟁률이 늘어나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또 재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또 받쳐줄 수 있는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분석입니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합치면 대략 68.4%, 대략 한 70% 정도 됩니다. 우리 현역 학생들은 아무래도 졸업생들을 생각했을 때 수시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과와 종합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수시와 정시 비율은 80대 20 정도입니다. 논술, 실기 이런 전형들을 다 포함했을 때 80대 20이고 일반 학생들은 아무래도 교과와 종합 전형을 지원하게 될 것인데 대략 한 70%의 비율이니까 작은 비율이 아니겠죠. 이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내신은 이미 조금 성적이 낮지만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학생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능까지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역별,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분석입니다.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시로 뽑는 인원이 많고 그 다음으로 종합 전형 비율이 높습니다. 이제 영남권 대학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압도적으로 많이 뽑고 그 다음 종합 전형, 그 다음 수능을 뽑습니다. 경기, 인천 이쪽이 이제 수도권인데 이쪽은 서울과 영남권의 한 중간쯤 되는 느낌으로 비율을 뽑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의는 영남권을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이 뽑으니까 주된 지원 전략이 될 것이고 종합 전형도 작지 않은 비율이고 합격 가능성도, 합격률도 제법 높은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전체 숫자의 비율보다 교과 종합 때 수능의 비율이 9대1이 될 정도로 교과와 종합 전형의 비율이 높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영남권의 주요 대학들의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분석입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 교대가 3개 있습니다. 교대는 교과 전형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종합 전형이 대략 60에서 한 70%.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대구 교대는 정시가 15% 정도 감소가 되면서 대구 교대는 거의 80% 정도를 종합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시 비율도 다른 영남권 대학에 비하면 작지 않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대부분이 이제 국립대들인데 여기서부터는 부산대부터 해서는 수능 모집 비율이 높은 학교부터 정렬해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영남대 빼면 지금 갈색 박스들이 국립대들인데 요 대학들은 보면 정시 비율이 그래도 10%에서 대략 한 20%, 부산대는 특이하게 한 37%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는 교과, 종합, 수능이 비율이
좀 비슷비슷하고 아까 보셨던 경기권 대학들의 비율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경북대, 경상국립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정시 비율이 20% 정도 되면서 교과 비율이 좀 크지만 종합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 아래로 부경대부터 금호공대까지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영남권에 교과 전형을 압도적으로 많이 뽑다 보니까 교과 전형 비율이 높고 정시 비율은 차차 10%대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거의 사립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대인데 특이한 게 계명대, 동아대, 한동대는 이제 정시 비율은 작지만 종합 전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선발하는 학교다. 그래서 내가 생기부가 좀 준비가 되어 있거나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대학들의 종합 전형을 지원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래 이제 동국대, 경성대, 대구가톨릭대는 교과 전형이 뭐 거의 80%, 70% 중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울산대, 동의대, 대구대처럼 거의 정시 비율이 낮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 학교들도 보시면 교과 전형이 거의 한 70% 정도, 그리고 종합 전형도 거의 한 30% 이상 이렇게 많이 뽑고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서 요 비율에 따라서 내가 교과에 좀 집중해서 지원해 볼지 종합에 집중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교과 전형 비율이 높으니 기본 지원하는 전형은 우리가 주된 전형은 교과 전형이겠지만 이따가 보시면 종합 전형의 합격률도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을 이용한 상향 지원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남권 주요 대학 모집 인원 변화 분석입니다. 모든 대학을 담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변화가 좀 있는 대학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종합 전형의 변화 비율이 큰 학교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계명대가 보시면 종합 전형이 상당히 많이 늘고 교과 전형 비율이 거의 20% 정도. 그러니까 변화가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계명대가 올해 많이 크고 이 말은 종합 전형에서도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교과 전형의 절대적인 숫자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교과 전형도 살펴보시고 종합도 한번 도전해보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하지만 변화폭은 조금 작은 대구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구교대가 좀 특이한 게 정시를 확 많이 낮추고 종합은 많이 뽑는 그런 형태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창원대, 부산대는 조금씩 변하는데 종합이 그래도 좀 늘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박스는 변화가 그래도 좀 작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경상국립대는 세 전형 모두에서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리모컨이 잘 안 되네요. 자, 진주교대입니다. 진주교대 보시면 정시만 확 줄여놨습니다. 36% 줄여놨는데 인원으로 하면 38명 정도가 되네요. 그렇게 줄었다는 점. 그리고 울산대가 작년부터 정시 인원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정시의 인원이 작다는 거 그거 한번 유념하시고 교과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의대, 부산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인원이 줄었고 동국대도 종합에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시에서 조금 늘려놓은 게 보입니다. 네, 2023 학년도부터 2025 학년도까지 영남권과 서울 경기권의 전형별 지원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은 영남권, 우측은 서울 경기권이 되겠습니다. 그 모집 인원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영남권은 교과 전형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요. 서울 경기권은 종합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가 회색 막대가 2023학년도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24, 25학년도인데 작년에는 교과 전형 지원율이 내려갔다가 올해는 다시 교과 전형 지원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서울 경기권과 영남권에 모두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 종합 전형 지원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작년에는 2025 학년도에는 교과 전형으로 상향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고, 자유전공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자유전공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년도 입시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유전공 쪽으로 많이 도전해보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작년에 2024학년도에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상향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소서 부담이 줄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향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격률은 떨어졌었는데, 그걸 보면서 무조건 종합전형을 지원하기보다는 교과전형도 학생들이 고려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권에 많은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논술로 이제 뒤집어 보려는, 역전해 보려는 그런 도전 정신 때문에 서울 경기권은 논술 비율이 상당히 제법 높습니다. 하지만 영남권에는 부산대, 경북대만 논술 전형을 뽑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이 낮은 것이 보이실 겁니다. 합격률입니다.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논술 전형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서울 경기는 치열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낮고요. 근데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 경북대밖에 없지만 이쪽으로 그래도 도전하는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 비율이 제법 된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원율은 서울 경기권의 종합이 높았지만 예측 가능한, 성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과 전형이 합격률은 높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서울 경기권 모두 교과 전형의 합격 비율이 높고요.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 지원 경향성이 교과 전형으로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 올해 교과 전형의 합격률은 좀 떨어지고 종합 전형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요 합격률에 수능 최저 충족률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요거는 대학 발표 자료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싶습니다. 근데 영남권은 아까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고 지원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경북대만 유달스럽게 종합전형의 지원 비율이 높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와 경북대, 영남권의 요 대표적인 요 두 대학의 지원 경향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 종합전형 지원 비율이 23학년도에서 24학년도에 갑자기 저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24학년도부터 종합전형 일반 전형에 지역인재 전형 아닙니다. 종합 일반 전형에 학업 성취도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전형 방식을 택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성적이 좀 낮지만 생활기록부로 어떻게 역전을 노려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상향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전형 지원 비율이 높아졌고, 종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학년도에는 자유전공이 새로 생겼는데, 자유전공에는 학업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일반 학과들은 학업 성취도를 미반영하면서 여전히 종합전형의 지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대는 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성적이 좋더라도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종합전형으로 상향 지원하기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의 지원 비율이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부산대, 우측의 부산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산대는 보통의 영남권 대학처럼 교과 전형의 지원율이 높았고 종합 전형의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데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랑 달리 교과 전형의 역전의 기회가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등급이 상당히 강하고 최저 충족률이 매년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교과 전형에서 합격을 하는 사례들이 제법 있다 보니 학생들이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상향 지원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경북대는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 등급이 있지만 부산대는 수능 최저 등급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에서 역전의 형상이 좀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더 크다. 그러면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 서류의 영향력이 크다 했죠. 그래서 합격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 성적은 낮고 생활기록부도 좀 평범한 학생들도 큰 꿈을
바꾸면서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더더욱 합격률은 24학년도부터 조금 더 소폭 내려왔음을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교과 전형의 합격률은 아무래도 교과다 보니까 합격률은 어느 정도 영남권 대학, 다른 영남권 대학들처럼 어느 정도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에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서 생기부 관리가 된 학생들이 최저 등급이 없으니까 그런 변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웬만큼 성적되고 생기부 관리된 학생들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합격률도 높고 역전 현상도 상대적으로 경북대보다는 덜 일어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요 뒤에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게요. 경북대 종합전형의 합격자 성적 분포 경향입니다. 재작년 합격 사례고요. 경영학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과목 성적 기준으로 성적 순으로 줄을 세웠는데 합격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불합격이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신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 생기부에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 경북대는 어차피 내신 성적을 보지 않고 선발하고 있으니 그냥 생기부만 봤을 때 중간중간에 불합격이 상당히 많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적대로 내려가면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특이한 것은 3, 4등급, 5등급으로 갈수록 합격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적을 보지 않더라도 생활기록부 관리라든지 그 안에 있는 역량들이 아무래도 성적 관리도 하면서 생기부 관리도 충실히 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괜찮다 보니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역전하는 현상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경영학과는 인기가 있는 학과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역전 현상이 덜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에 비해서 불합격자가 상당히 적고요. 합격자가 상위권에 상당히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에는 학업 역량의 성적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2점 초반 2.3 정도 안에 합격자가 상당히 많지만 그 뒤로는 거의 불합격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북대에 비해서는 생기부 역전 현상이 좀 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계속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값도 서울이 많이 뛰고 있는데 요 경쟁률조차도 수도권 대학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대략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 지방은 5.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영남권 대학에는 상대적으로 기회다. 왜? 경쟁률이 낮으니까 나의 경쟁 상대가 작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학과에 합격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과 전형 또는 종합 전형에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이 아무래도 좀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다른 전형에 비해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논술 전형을 제외한 경쟁률을 살펴봤을 때도 수도권은 11대 1 정도, 영남권은 5.4대 1 정도. 그래서 여전히 수도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다들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 방식이 정량, 정성, 지원 자격 제한이나 부적격, 혼합평가 이렇게 있는데요. 정량은 그 각 호에 대해서 그 조치받는 각 호에 대해서 점수를 감점하는 제도이고 정성은 생활기록부 보듯이 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 보듯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제한이나 부적격을 아예 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봐지고요. 혼합은 교과 전형 안에서 뭐 정량, 정성, 지원 자격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판단하는 경우에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숫자는 대학 개수라고 반영하는 대학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량으로 하는 대학 개수가 상당히 많고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교과 전형과 수능에 상당히 많습니다. 실기 실적에도 정량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성은 종합 전형에서 정성평가하는 종합전형에서 많은 학교들이 하고요. 지원 자격 제한을 아예 해버린 것은 상당히 기회가 제한되다 보니까 많은 학교가 하진 않지만 저런 학교에는 본인이 그런 관련이 있다면 지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한순간의 실수가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큰 영향을 주니까 그런 실수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혼합평가도 어느 정도 숫자의 대학들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북대입니다. 경북대는 1호, 2호, 3호에 대해서 10점 감점, 4호부터 7호에 대해서 50점 감점입니다. 그래서 이 10점 감점을 합격자 사례들을 보면서 평가를 해보니 평균 1등급 정도가 감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로 경북대에 가는 학생들이 2, 3등급 대 학생들이 간다면 2등급 정도 돼야 가는 학과에는 1등급 대가 돼야 간다는 거죠. 또는 3등급 대 정도에 가는 학생들이라면 2등급 대 정도 학생이 가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상당히 큰 타격이라고 봐집니다. 4호에서 7호는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8호, 9호는 부적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혼합평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대입니다. 부산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최고 80점에서 최저 30점까지 감점을 하는데요. 이것도 살펴보니 30점 감점 정도를 해버리면 약 8등급 정도로 내려가 버립니다. 1등급이. 그러니까 거의 상당히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에서도 감점 처리를 하고 있고요. 종합전형에서는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입니다. 앞에 부산대 경북대에 비하면 울산대는 의예과가 아니라면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볼 수 있겠죠. 1호부터 3호까지는 감점이 없고요. 4호부터 7호에 10점 감점을 합니다. 10점 감점을 하면 상위 등급에서는 1등급, 평균 1등급이라면 2.6등급까지 내려가고요. 2등급 때부터는 1.1등급 정도 내려가고 등급이 내려갈수록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울산대는 워낙 넓은 성적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점이 조금 되더라도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전형 유형별 특징입니다. 교과 전형 준비 방향입니다.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을 끝까지 성적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수능 최저 등급인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재수생 비율도 높기 때문에 3학년 때 등급 받는 게 은근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지원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학마다 내신 성적 반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전과목 볼 수도 있고 국영수 4과 볼 수도 있고 국영수과 또는 국영수 4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사회 과목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과목별 편차가 큰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사회 과목이 잘 안 나온 학생은 국영수 4과나 전과목보다는 국영수과를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영남권 대학에는 10과목, 12과목 이렇게 일부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특정 과목이 약한 친구들은 그런 대학을 노려본다면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 쉽게 등급으로, 평균 등급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3에 수시 지원할 때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에 100점, 2등급에 98점, 3등급에 96점 이렇게 주다가 4등급에 90점을 준다. 그러면 4등급 갈 때 감점폭이 엄청 큽니다. 그러면 4등급이 있는 과목이 있는 학생은 감점을 상대적으로 등급에 비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환산 점수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환산 점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입시 전형 결과를 어디 가나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이번에 울산 교육청에서 제작하는 편 중에 어디가 활용하는 편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활용하시면 되겠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영남권 대학은 정말 자세하게 입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는 70% 컷 위주로 나와 있지만 대학교 입학처에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든지 85% 컷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나와 있으니 입학처 홈페이지를 반드시 살펴보시면 좋겠고 선생님이 3개년 입시 결과 여기에 빨간색을 표시해 놨는데요. 학생들은 보통 전년도 결과만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4학년도 기준으로 부산대 기계공학과에 6점대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전국에서 모두 보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 사례를 보면서 작년에 25학년도에 많은 학생들이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5점대이던 경쟁률이 14대 1까지, 12대 1인가 14대 1까지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었고 그럼 분명히 낮은 사례는 잘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성적대가 꾸준히 낮은 학과는 그걸 보면서 지원할 수 있지만 전년도만 낮은 학과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형 방식이 변했거나 이런 것들은 컷에 영향을 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전형 분류인데요. 좌측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우측은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과 100으로 선발도 하지만 출결이나 면접이나 서류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주니 그런 게 있는 학교들은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적에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 경상국립대부터 한동대 교과 전형까지 있습니다. 요런 대학들은 수능 최저도 꼭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대학들은 최저가 없는데요. 간호보건계열 위주의 학교들이 보시면 최저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우측에 나머지 학교들은 최저가 없습니다. 자, 출결 같은 경우에 미인정 결석이나 지각 조퇴가 없는 학생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런 게 있다면 저런 대학들은 지원하기 전에 큰 감점 요소가 안 되는지 지원할 만한 성적이 되는지 감점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최저가 있는 면접 전형은 없죠. 우측에 미적용인 학교만 있는데 올해 경성대 일반계고 면접 전형에서는 면접 전형 비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럼 영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이 기존에 경북대, 부산대만 있었는데 올해 영남대도 하고요. 신선된 한동 인재 전형에서도 서류 평가를 한다는 거. 근데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남대 서류평가는 교과 이수 노력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다수 많이 듣는, 이수하는 과목들을 충실히 들었으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구대 면접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대구대도 출결도 보고 면접도 보는 이런 특징이 있다. 대신에 출결 반영 비율은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칸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교과 성적을 통과한 그 인원에 한해서만 면접을 보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입니다. 첫 번째로 경북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자율전공의 수능 최저 등급이 2합 6에서 2합 5로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 2026에도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작년부터인데요. 요 갈색으로 표시된 학과들에는 수학 포함한 최저 등급을 봅니다. 그럼 부산대 비슷한 느낌이 나겠죠. 자, 계명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면접 전형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일반 전형보다는 최저 등급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철학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최저 등급이 있었다가 미적용으로 바뀌었고, 유아교육부터 혁신신약까지는 2합 8에서 9로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찰 간호는 3합 12에서 2합 7로 바뀌었는데요. 3합은 3개를 잘 맞춰야 되니까 2합으로 가면 좀 완화의 느낌도 있는데 또 평균 등급을 보면 올라갔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 공학학과, 이학학과에 미적 기하를 선택할 경우 1등급 상향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때 수학을 포함해서 맞추게 된다면 1등급 상향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전공에는 수학 4등급 플러스 이수 단위의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수학 포함 2합 8이라는 최저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에도 체교과에 수학 포함이라는 최저가 기존부터 계속 있었는데 좀 특이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대구대 같은 경우에 특교, 초등특교 물리치료는 최저가 있다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간호만 이제 남아있는데요. 특이한 게 대구대는 한국사로도 최저를 맞출 수 있었는데 한국사로 이제 맞출 수 없다는 거. 그럼 최저 충족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영남대입니다. 영남대는 계속 최저 등급이 완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도 수학 미기 포함하면 1등급 상향시켜준다. 그래서 대부분이 2합 8에서 2합 9 정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갈색으로 표시된 학과들만 수학 미기를 포함했을 때 1등급 상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산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권은 특이한 게 전형이 2개씩 주로 보이시죠? 요게 이제 지역 인재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있는 학생들은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때는 지역 인재 전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거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경대 같은 경우에 인문의 국어 포함, 자연의 수학 포함이라는 최저가 있고 자연 같은 경우에는 확률 통계를 선택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한다면 1등급 하향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1등급 더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확통이 만약에 4등급인데 그걸로 최저 맞추려면 5로 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공통계열은 자유전공을 뜻합니다. 공통계열은 인문체저 또는 자연체저로 맞추면 되겠다. 그리고 일반전형은 작년에 신설되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도 수학 포함 체저라는 거 자연계열에서. 그리고 해양대 보시면 이절사라고 돼 있는데 탐구 2개 평균인데, 평균의 절사라는 것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탐구 2과목이 3등급, 4등급이라면 평균이 3.5등급인데 3으로 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합군데 만약에 탐구가 평균이 3.5고 나머지 잘 친 과목이 6이다. 그럼 9.5면 떨어져야 되는데 3.5등급을 3으로 쳐주기 때문에 수능체제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울산 경남입니다. 울산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산 아너스라는 자유전공이 생겼는데 요게 2합 6이죠. 거의 부산대 경북대급의 수능체제를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반이었는데 요걸 체저를 이걸 맞추는 학생들이 부산대 경북대를 주로 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춘 학생들은 아무래도 빠져나가지 싶고요. 못 맞춘 학생들이 체저를 맞추면 여기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울산대 자유전공의 성적대는 그래도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간호 다음으로 나타났는데 거의 부경대 수준 또는 부경대 수준에서 조금 낮은 성적 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는 기존에 2합 7이었는데 올해부터 수학 포함이라는 등급 체저가 생겼기 때문에 요것도 수능체저 충족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초록색으로 갈색 글씨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학과들은 수학 미적기하를 선택하면 1등급 상향시켜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울산대도 지역교과전형이 작년에 신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상국립대는 기존의 3합이라는 체제에서 2합으로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학과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체제 등급이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범대 아래에 보시면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생명화학교육과는 필수 응시 영역이 있습니다. 수학은 미적기하, 영어는 영어, 생명, 화학교육은 과탐을 반드시 포함해서 수능체제 등급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항공우주학과, 항공우주공학은 기존의 체제 등급이 2합 9였는데요. 2합 6으로 강화되었습니다. 3등급씩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진짜 드문 경우인데 올해 수능 체제 등급을 맞추면 상당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원대입니다. 창원대 같은 경우에 경영이랑 식품에 원래 체제가 없었는데 올해 생겼습니다.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글로컬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이게 자유전공입니다. 근데 창원대는 특이한 게 다른 학과들은 교과 전형에 자유전공을 함께 넣어놔서 학생들이 교과 전형 일반 학과를 쓸지 자유전공을 쓸지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과의 인원을 조금씩 줄여서 자유전공을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창원대는 일반 학과는 학업우수 전형을 지원할 수 있고 글로컬 인재로 자유전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 전형을 2개 쓸지 1개 쓸지의 고민이지 일반을 쓸지 자유전공을 쓸지에 대한 고민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고요. 요거는 자유전공은 대부분이 작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설되는 시점이 전형 계획이 보통 4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그 시점에는 자유전공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발표할 때는 자유전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올해 자유전공에 올해 26학년도 전형 계획에 보시면 자유전공이 빠져 있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창원대도 자유전공이 빠져 있지만 나중에 모집 요강 보시면 분명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에 연락을 해봤을 때는 전년도랑 유지를 한다니까 25, 26이 비슷한 경향성을 가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체저 등급을 등급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거는 용도가 모의고사를 쳐봤더니 제가 주로 2합 8등급을 주로 맞춘다. 그러면 내가 2합 8등급을 맞췄을 때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있지?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 내가 성적을 조금 올린다 또는 수능에서 조금 잘 쳤을 때 2합 6이나 7로 상향 지원할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 찾아보실 수 있겠죠. 반대로 난 안정적으로 하나는 맞춰놓고 가고 싶어. 정시까지 갔을 때 확률이 더 낮다고 봐지면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2합 9나 10의 대학은 어디 있지? 이렇게 보실 때 간략하게 보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 때 유의하실 게 기울인 밑줄 돼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 2합 10의 계명대 일반을 예로 들어보면 계명대 일반 학과는 전부 다 2합 10인 것이 아니고 2합 9에도 계명대 일반이 있고요. 2합 7에도 보면 계명대 일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 저런 표시를 해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명대 일반 2합 9에는 보시면 유교부터 혁신신약이 있죠. 그 다음에 계명대 일반 2합 7에는 경찰행정 간호가 있다는 거. 저게 3합에서 바뀌었죠. 자, 그리고 기울여진 글씨에는 대부분 보건계열에 있는 학과들을 저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대는 왜 없지? 왜냐하면 부산대는 자연계열 속에 간호가 따로 등급이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자연계열 속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간호는 대부분 2합 7이나 2합 8인 대학이 영남권에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것은 등급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은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노란색 박스는요, 작년에 신설이 많이 된 자유전공 학과들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학과랑 좀 다르게 뽑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경상국립대는 3합에서 2합으로 완화되어 가는 상황인데, 사회대 일부 학과들은 저렇게 아직 3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전형 방법인데요. 불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주로 국립대들이죠. 보시면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교과 역량평가로서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 올해 내신 산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전년도에는 인문이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를 보다가 올해는 국영수사과한을 봅니다. 그러면 사회과학 성적이 비슷한 학생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사회과학 성적 둘 중에 하나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은 성적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실 때 전년도 성적은 국영수사 인문계열을 예를 들면 국영수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전년도 성적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상담 프로그램에 보시면 국영수 4과 성적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합격한 학생의 성적이. 그 성적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경대입니다. 부경대는 1학년 때는 국영수 4과한을 다 보다가 2, 3학년 때는 국영수 4, 국영수 과를 봅니다. 단 예체능이나 공통계열, 즉 자유전공이죠. 이쪽은 국영수 4과를 다 본다는 거.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조금 특이하게 보는데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 최대한 A를 많이 받으시면 되겠고,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창원대도 자율전공이 저렇게 있죠. 저기만 국영수 4과를 같이 본다는 거, 2, 3학년 때. 자, 울산대입니다. 울산대는 주로 자랑 과목 10과목을 보는데요. 자유전공은 국수, 영사과, 한 다 본다는 거죠. 진로 선택도 다 봅니다. 간호는 국영수사가 한 다 봅니다. 자유전공처럼. 근데 진로 선택은 2개만 봅니다. 요 두 학과는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양대입니다. 해양대는 인문 국영수사, 자연 국영수가 작년부터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최근 3년간 성적들을 한번 살펴보셔라 했는데 재작년을 보실 때 재작년에 보면 인문을 예로 들어볼게요. 1학년 때 국영수사 중에 각 2과목씩 그러면 8과목을 보는 거고 2, 3학년에서도 8과목 총 16과목을 보다가 작년부터 국영수사를 다 봅니다. 그러면 보는 과목수가 늘어났으니까 내 성적은 조금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24년 4학년도 성적을 볼 때는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살펴보니까 24학년도 성적대나 25학년도 성적대가 큰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25학년도 위주로 살펴보셔도 되겠는데 24와 25가 많이 차이 나는 학과가 혹시 있다면 그런 학과는 조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경 관련된 일부 학과 보는 대학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원 전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동아대를 살펴보기 전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A 학생은 3등급을 올 3등급만 10과목 받았으면 전과목 평균이 3등급입니다. 근데 B 학생은 2등급 5개, 4등급 5과목을 받았다고 치면 이 학생도 전과목은 평균 등급이 3등급입니다. 그럼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한다면 두 A, B 학생은 똑같습니다. 다만 일부 과목, 즉 5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 학생은 그대로 평균이 3등급인데 B 학생은 평균이 2등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은 이때는 B 학생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일부 학과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보통 성적이
골고루 분포하는 학생보다는 성적의 과목별로 편차가 좀 있는 학생들이 유불리를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대로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국수, 영사, 과에 각 3과목씩 뽑습니다. 그러면 국어 셋, 수학 셋, 영어 셋, 사회과학 셋 그렇게 총 12과목을 뽑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은 각 과목에서 최대 1과목씩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 성적, 동아대는 3학년 때도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냐? 진로를 최대 4과목을 보는데 A를 2등급 쳐줍니다. 동아대 가는 보통 학생 성적대는 2등급대가 아닙니다. 뭐 4, 5, 6 이런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2등급짜리가 갑자기 한 4과목이 늘어버리면 평균 등급이 훅 올라갑니다. 12개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잘한 것만 뽑아보니까 남은 등급 관리도 잘하면 만약에 내가 사회가 뭐 4등급, 5등급밖에 없었는데 3학년 때 2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등급이 또 확 올라가겠죠. 그 좀 못 친 거 한 개 빼고 잘 친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끝까지 성적 관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역인재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인재는 비슷한 듯 다릅니다. 국수, 영사과에서 12개를 뽑긴 한데 교과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3개씩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보통 수포자 예를 많이 듭니다. 특정 과목을 되게 못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학 성적을 그 못한 뭐 7, 8, 9 이런 성적을 반드시 3개가 들어가야 되지만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그런 성적이 안 들어갑니다. 수학 빼고 국영, 사회 과목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목별 편차가 큰 학생이 있다면 지역인재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진로 선택 과목은 최대 2과목을 본다는 거. 그래서 요 2개를 잘 보시고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지원하시면 좋겠다. 전형을 지원하시면 좋겠다.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10과목을 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는 학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경성대가 올해 바뀐 게 일반계고 면접 전형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근데 동아대랑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계고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은 기존대로 각 과목에 2과목씩 해서 총 5개 교과 10과목을 봅니다. 근데 일반계고 면접 전형은 과목 상관없이 잘한 거 10과목을 봅니다. 요게 동아대 지역인재랑 방식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최대 2과목을 보는데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국수탐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학년 때 좀 놀고 공부에 마음이 없었다가 2, 3학년 때 갑자기 성적이 오른 학생입니다. 맞죠? 그럼 1학년 때 저 내신 때문에 전 과목을 다 반영하거나 국영수 사과를 다 보는 학교라면 평균 등급이 잘 안 올라갈 겁니다. 딱 봐도 한 4점대 학생인데 이 학생이 2, 3학년 때 3등급이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A라는 진로 선택 과목 등급도 있고 하다 보니 1도 있고 울산대 기준으로 2.8등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성적 관리하시면 울대, 동아대 이런 데는 충분히 성적을 눈에 띄게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아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아대는 1학년 때 잘 하다가 2, 3학년 오면서 갑자기 이제 마음이 변화가 생기면서 공부하기가 싫어졌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공부에 손을 놨다든지 이런 학생들에게도 다시 대학 갈 때 기회를 줄 수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뭐 동아대 올 때 다 마찬가지인데요. 얘를 일부러 1학년 때 잘하다가 2, 3학년 때 못한 앞에 학생과는 반대의 경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영수 사과가 5.18이었는데 3.25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동아대에서 발표하는 그 전년도 합격자 성적 때는 잘한 과목 12개를 뽑아보는 성적으로 발표하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국영수 4과 기준으로 내 성적을 가지고 비교하시면 내가 상당히 낮은 성적을 가지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착오가 생기니 반드시 그 학교의 내신 산출 방식을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지금은 대략 보실 때 등급이지만 환산 점수로 나중에 지원하실 때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권 내신 산출 방식입니다. 5개 교과, 4개 교과 반영하는 학교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경북대 보시면 생태, 환경, 과학, 기술 여기가 아마 상주 캠퍼스입니다. 잘하는 10개 뽑아보는 걸로 여기만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국수, 영사, 과한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영남대 있고요.
동국대 보시면요. 동국대 YG 캠퍼스인데 면접 전형이 기존에는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 동국대 교과 전형과 내신 산출 방식이 동일했는데 10과목을 봤는데 올해부터 국수 영사과 다 본답니다. 진로 선택도 다 본답니다. 그러면 전년도 성적은 너무 높아 보이고 내 성적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성적이 안 되네, 지원 못 하겠네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전년도 동국대 기준의 성적 말고 그 합격한 학생의 국수 영사과 성적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거 보면서 상담을 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계명대 같은 경우에 계명대도 4개 교과를 반영하던 학교였는데 3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일부를 반영하면 내가 못했던 국수 영사나 국수 영과 중에 잘한 거 3개 교과의 전 과목을 보다 보면 못한 교과가 빠지겠죠. 뭐 수학을 못한 친구는 수학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내 성적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동국대 아까 면접 전형과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성적 보고 내 성적이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내가 국수 영사나 국수 영과로 했을 때 전년도 합격자 성적이랑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하시면 확인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금호공대는 15과목 뽑는 걸로 바뀌었는데 여기도 계명대 비슷하게 각 교과별에서 잘한 거 3개씩 뽑아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이 2과목에서 3과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도 국수영사, 국수영과 또는 자율전공 같은 경우 국수영사과 다 보다가 잘한 거 3개 뽑으니까 내 성적이 올해 성적이 올라갈 것이고 진로 선택은 1, 2, 3등급을 주는데 그러면 다른 과목보다 등급이 좋을 건데 이것도 과목 수가 늘어나니까 올해 내 성적은 좋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성적과 작년 성적을 단순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동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위 10과목 뽑아보는 거. 한동대는 전년에 국영수 사나 국영수 과 중에 봤는데 전과목으로 봤는데 잘한 거 10개 뽑으니까 내 성적이 좋아 보이겠죠. 조심하셔야 되고 대구 가톨릭대도 바뀌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국영수가 상위 8, 사회가 한국사 중에 2과목, 진로 3과목. 그래서 총 13과목이었는데 올해는 9과목, 3과목에서 총 12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성적의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뀌었다는 점은 조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어쨌든 진로 선택 과목을 대부분 2과목, 3과목, 4과목 정도 봅니다. 근데 한 3, 4과목 정도는 학교 생활 잘 참여하고 조금만 해도 A를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 충분히 있으니 그렇게 챙겨 놓으면 3학년 때까지 내신 관리가 영남권 대학을 지원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대구 가톨릭대는 뭐 가산점에서 바뀌었다, 금호공대는 2과목에서 3과목으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들은 있는데 큰 입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냥 진로 선택 과목을 하나라도 A를 더 받자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전과목 돼 있는 거 있죠. 부경대, 동국대 YG, 울산대 자율전공, 부산대 경북대 한동인재 이런 데들은 모든 진로 선택을 잘 챙기셔야 되겠죠. 자,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차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상자 수렴 차트라는 겁니다. 제일 밑에 빨간색 위에 보시면 최소값이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여드릴 차트는 아래쪽이 1등급입니다. 그럼 최소값이 성적이 좋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Q1이 상위 25%입니다. 100명이 있다면 25등 성적, Q2가 중간 성적, Q3가 100명 중에 75등 성적입니다. 그러면 뭐 75% 컷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대학에서 발표하는 뭐 70% 컷, 75% 컷은 합격자 전체에 대해서 70%, 75% 컷이지만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울산에서 지원한 학생들의 입시 결과다 보니까 일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풀려진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요 정도 성적이면 가겠구나 정도 참고하시고 나중에 대학 발표 자료도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위에 이상치는 보통 학생들의 합격 성적 때보다 과도하게 낮은 학생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빼놨습니다. 자,
울산에 지원한 작년에 25학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고3 졸업한 고3 선배들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무래도 부산대 경북대가 성적대가 높고 영남권 학교들은 이렇게 추가 합격 도는 것이 많다 보니까 꼬리가 길다고 쌤은 얘기합니다. 네모 박스가 75% 컷, 네모 박스 위에가 75% 컷이고 그 뒤에가 꼬리가 긴데 요 성적 구간에 합격한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가지고 그래도 잘 합격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사례를 봤을 때 경북대, 부산대에도 3, 4등급 대에서도 합격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부경대는 작년도 그렇고 매번 한 4점 중반대까지 합격자들이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특히 아까 이상치 있죠. 이상치인데 부산대, 경북대 순체저도 있고 하다 보니까 4등급, 5등급, 심지어 6등급인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게 결과를 잘못 입력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 100% 신뢰는 하지 마시고 분명히 올해 학생들은 이럴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경영학과나 간호학과 6점대 학생들 붙은 거 보면 저기는 내년에 또 경쟁률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그럴까봐 많이 지원 안 하면 안 높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들은 보면 과도 나쁜 과가 아니다 보니 학생들이 엄청 열심히 지원하는 경향, 그러다 보면 커트라인이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상국립대 부터 창원대까지 보시면 주로 4등급 중반에서 5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있고 울산대부터 경성대 쪽으로 가면 6, 7등급까지도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 7등급이 모두 붙는다는 아니고요. 붙는 학과마다 붙는 학생이 있고 떨어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적대가 약한 학과일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근데 금호공대나 저 창원대는 보면 실제로 울산에서 지원한 학생 수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 성적대를 그대로 다 믿지 마시고 좀 더 넓게 합격자 성적이 분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종합전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수업, 성적 관리 끝까지 하시고 학교생활 충실히 하면서 생기부를 잘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산대, 경북대, 부경대까지는 모르겠지만 부경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중하위 대학으로 내려올수록 나의 경쟁 상대들도 성적대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기부가 꼭 학생들이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선생님 반에 화공 쪽으로 지원하는 울산대 화공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이었는데 거의 4등급 후반, 5등급 초반인데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화학 관련된 활동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3학년 때 한두 개라도 좀 더 하고 그렇게 했던 노력이 합격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좀 잘 안 돼 있는 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경쟁 상대도 부족할 수 있으니 하나라도 더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3학년 남은 생활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이나 교과목의 성적이나 세특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전공 가이드북 같은 게 홈페이지에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디 가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종합전형 분류입니다. 교과전형처럼 해놨는데요. 아무래도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학교가 작습니다. 일반 학교 중에서는 경북대, 한국해양대 정도뿐입니다. 해양대 같은 경우에 교과가 60인데 보통 교과 반영 비율이 50%를 넘어가면 교과로 분류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해양대는 종합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합니다. 나머지 최저를 반영하는 종합에서 반영하는 학교들은 전부 간호나 경북대 모바일인 게 보이시죠? 그렇게 보시고 그냥 대부분이 수능 최저를 미적용한다. 여기서 기울임체는 아까처럼 학교가 경상대 같은 경우에 위에도 있고 서류백에도 있고 단계에도 경상대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경상대는 작년까지 지역인재 간호도 면접을 봤었는데 올해는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평가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사회과학대 일부랑 사범대 간호에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재작년부터 수능 최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작년, 재작년 데이터를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전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권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상위권 대학이면 서류만 보는 전형과 면접을 보는 전형에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동아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업 역량을 많이 보고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은 진로 역량을 많이 보는데 중하위 대학으로 내려올수록 학생들이 서류 평가 요소가 특정 영역이 되게 강점이고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특정 학생은 성적은 좀 낮지만 생기부가 충실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이 역량이 되게 뛰어난 걸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생기부 관리가 잘 돼 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저 면접이 있는 전형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난 면접에 자신이 있다, 또는 그 생기부에 기록된 활동들이 찐으로 열심히 해서 물어보면 내가 뭔가 답변을 잘할 수 있다 싶은 친구들은 면접 전형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경대입니다. 부경대는 아까도 그 창원대에서 한번 말을 했는데,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25년도 모집 요강엔 나오지만 26년도 전형 계획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올해도 유지될 거라고 쌤이 전화를 해봤을 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지될 건데 나중에 2026 수시 모집 요강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일반 학과는 전공 적합성을 본다고 돼 있죠, 빨간색으로. 근데 자유전공은 여러 학과가 있으니 전공 적합성을 비교하기에는 학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진로 역량을 비교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유전공 학과들이 저런 식으로 종합전형에서는 평가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울산대, 창원대도 저렇게 면접이 있는 전형, 없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럼 서류평가 요소가 다르고 뭐 학업 역량이 높거나 진로 역량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일단 면접은 내가 해볼 수만 있다면 도전해보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울산대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경대처럼 진로 역량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경상국립대 지역인재 간호는 면접이 없어졌다는 거. 자, 종합전형 경쟁률, 쌤이 계속 면접을 강조를 드리죠. 근데 무조건 면접 있는 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결과를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역전의 기회가 면접에서 좀 더 있을 수 있다. 왜냐? 다들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잠재 역량 경쟁률과 오른쪽에 지역인재 경쟁률 보시면 검게 낮은 경쟁률, 2점대 1, 1점대 1의 경쟁률이 아무래도 잠재 역량, 저기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잠재 역량 전형은 1단계에서 4배수를 뽑습니다. 10명을 뽑으면 40명을 뽑아서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4대1이 되어야, 4대1이 넘어야, 만약에 8대1이면 절반은 1단계 떨어지고 절반은 1단계 붙는 건데, 대부분의 학과가, 맞죠? 미래 모빌리티 빼면, 자유전공 빼면, 간호학과, 의예과 빼면 나머지는 전부 4대1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머지 학과에 지원한 애들은 자동 면접까지 갔고 대부분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충원 합격까지 하다 보니. 자, 대구 경북 종합전형입니다. 역시나 경북대에도 자유전공 평가 요소가 좀 다르다는 거 확인되고, 금호공대는 진로 역량이 상당히 비율이 크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는 일부 학과의 항공, 그다음에 동국대 간호 이런 데는 일부만 면접을 본다. 그리고 영남대 한동대도 잠재 역량, 학업 역량의 특정 영역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량이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지원하시고, 뭐 특별히 내가 이쪽이 아니더라도 골고루 열심히 했으면 어디든 적극 지원해 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나의 경쟁 상대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전형 수능 최저를 정리해 놨는데요. 수능 최저가 특별히 완화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한 파란색은 작년 최저 완화, 진한 파란색은 재작년 최저 완화입니다. 그래서 올해 바뀐 게 아니라는 거 유의하시고, 해양대나 경북대 정도 일반 학과에 최저가 있고 나머지는 간호에 최저인데, 부산대 같은 경우에 이제 미적기하 필수 응시 영역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확통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겠고요. 창원대는 지역인재는 최저가 있고 계열적합에는 최저가 없다. 변화된 내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 종합은 교과에서 한 등급 더 낮춰서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는 2합 5, 2합 7인데 종합은 2합 6, 2합 6, 2합 7이라고, 교과는 2합 5, 2합 6, 종합은 2합 6, 2합 7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한국사 5등급이 그 제한이 있었는데 간호에서 이게 작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종합전형 성적대입니다. 역시나 올해 졸업한 3학년 학생들의 성적대고요. 보시면 교과보다는 성적대가 좀 합격 성적대가 좀 낮다는 게 보이실 거고, 경북대는 성적을 안 본다 했죠. 성적을 안 보는데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이 5, 6등급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신 관리를 하는 학생들 중에 생기부를 잘 관리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저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상치 아까 말했던 특이 사례들은 쌤이 빼서 사실 저 4, 5, 6의 사례가 안 보이는데 사례가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쌤 예상에는 특별히 생기부 관리가 잘 된 학생들은 4등급 때나 또는 5등급을 넘어가는 특이 사례들이 있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라인 경상국립대부터 라인은 5, 6등급에서도 합격대가 있고, 울산대부터는 뭐 7, 8등급에서도 합격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경북대 보시면 4등급 후반, 이번에는 부산대에서 5, 6등급대 합격자들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은 내가 성적이 좀 부족할 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만 부산대가 저렇게 성적 낮은 데 붙은 것은 진짜 좀 특이하고요. 경북대는 성적이 낮아도 서류에서 역전할 수 있으면 또 기회가 있다고 봐집니다. 요거는 교과 종합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교과가 아무래도 성적대가 좀 높은데 부산대 같은 경북대는 교과 종합에 최저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에서는 서류로 뒤집다 보니까 성적대가 좀 내려가는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교과는 최저가 세다 보니까 오히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많아서 교과가 성적 낮은데 합격 사례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나 종합이나 성적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오히려 교과 수능 최저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 내신이 괜찮다면 종합에 좀 지원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종합에서도 성적이 결국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경대는 4점 중반대 정도까지 합격 사례들이 보입니다. 그 밑에 대학들도 합격 성적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대 같은 경우에 올해 학과들을 이제 학부 단위로 뭐 통폐합을 많이 하면서 이제 모집 단위가 이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경쟁률도 조금 올라갔는데, 그래도 좀 약한 모집 단위들, 특히 인문 쪽이 좀 약한데 그런 데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좀 종합에서 길이 보였다. 그래서 울산 안에서 울산대 가고 싶다 하면 성적이 좀 약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종합을 지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전공과 간호학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전공 모집 단위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유형 1과 유형 2인데요. 쌤은 쉽게 유형 1은 칸막이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지원을 해서 대학 안에 있는 칸막이 없이 모든 곳을 나중에 갈 수 있는 1학년이 끝나고 나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데, 다만 요 특이사항이 있는 학과들, 의학학, 간호, 사범, 은미체, 건축, 계약, 첨단 이런 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학별로 지원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전공이 작년에 생기면서 학생들이 일반학과에 지원할까? 일반학과에 성적이 좀 부족한데, 또는 일반학과에 인원을 줄여서 자유전공을 늘려놨기 때문에 일반학과 인원이 좀 작으면 또 좀 겁이 나면 자유전공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이 경쟁률이 높으면 높았지 많이 낮은 경우는 잘 없습니다. 평균 경쟁률에 비슷하거나 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유형2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계열, 뭐 자연계열, 인문계열, 공학계열 또는 단과대 안에 모집을 해서 그 안에 모집 단위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요거의 아쉬운 점은 정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끝나고 났을 때 성적이 괜찮은 학생은 우선적으로 학과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제한된 정원을 넘어서는 학생은 본인의 1순위 학과를 못 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선택 가능한 학과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남권 주요 대학의 자유전공 유형을 분류해 놨습니다. 유형 1은 교과 전형, 유형 1, 2 그리고 둘 다 보는 학교 이렇게 해놨는데, 부산대는 유형 2로만 뽑습니다. 즉 칸막이가 있죠. 그래서 공학, 뭐 정보위생명, 나노 이런 식으로 따로 뽑는다는 거. 그럼 유형 1에는 보시면 저런 대학들이 있고, 유형 1, 2 같이 보는 대학이 뭐 부경대, 경북대, 울산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과에 보면 다 있죠. 그리고 교과 플러스 종합에 파란색은 교과만 최저가 있는 거고, 검은색은 최저가 없는 대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대, 경성대는 자유전공이 없다는 거. 올해는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컬 인재로 다른 전형으로 뽑아서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전공은 작년에 생겼으니까 맞죠? 반드시 올해 대학교 입시 결과 발표 자료를 보고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호학과가 다양하게 영남권에 4년제, 좌측은 4년제, 우측은 전문대 다양하게 많은 대학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학을 뭐 좋은 대학 또는 뭐 그 협력병원이 있는 대학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웬만한 성적대도 다 간호가 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물리치료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협력병원이 있는 대학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경북대부터 요 인제대까지 협력병원이 있는 대학들이 선호도도 높고 성적대도 조금 높은 경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이번 졸업생들의 영남권 간호학과의 성적대별 합격률을 분석해놨습니다. 보시면 아무래도 상위권 좌측의 교과 전형인데요. 상위권 학생들 합격률이 높고 보시면 3등급 때부터 한 7등급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학생들까지 제법 합격률 높게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수준의 대학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건 4년제 학교만 기준입니다. 그리고 영남권 대학들은 아무래도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다 보니까 저렇게 두텁게 합격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합 전형에서 성적 낮은 학생들의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내가 성적이 부족할 때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교과전형보다 합격률이 낮은데 2점대, 3점대 학생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좀 있죠. 이런 학생들은 내가 교과로 성적이 좀 부족하거나 그 가고 싶은 학교를 교과도 지원하고 종합도 지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합격률이 좀 높은 것 같고 이제 3등급, 4등급으로 갈수록 3등급 때 가는 학교보다 좀 높이 지원하다 보니 합격률이 좀 더 내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또 4, 5등급 밑에 대학들은 종합전형 선발 비율도 떨어지니까 저런 비율을 나타낸다고 봐집니다. 요 성적들은 국영수가 기준으로 본 성적입니다. 간호학교 입시 결과 분석입니다. 올해 졸업생들 국영수 4과 기준이고요. 보시면 2등급 때 여기가 주로 협력병원 있는 대학, 3등급 때 여기도 이제 좀 협력병원 있는 대학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병원 없지만 난 간호 가서 취업 잘하고 간호사가 정말 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7등급 때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성적이 좀 낮은데 합격한 특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건 100% 된다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네라는 생각으로 상향 지원할 때 뭐 참고해 보시는 정도가 좋겠죠. 요런 경향이 사례수가 작다 보니까 지금 신경주대는 저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요걸 너무 절대적으로 믿기보다는 요 정도 성적대가 국영수 4과로 요 정도 성적대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작년입니다. 24학년도인데 보시면 2등급 때, 3등급 때, 4, 5등급 때 뭐 이런 가는 학교들이 앞에와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학교 수준은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건 그 전년도입니다. 23학년도인데 요 그래프가 좀 더 예쁘게 줄을 잘 섰죠. 그래서 협력병원 있는 대학들이 성적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남권 대학의 주요 특징은 자율전공이 신설되고 올해 2년 차인데 아직 입시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나는 대학 결과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교과 전형의 비중이 크니까 교과 전형을 신중하게 잘 써서 일단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모의고사 잘 나오는 친구는 상향 지원하시고 정시까지 노려보셔도 됩니다. 반면에 학생들이 종합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종합이 분명히 빈틈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종합 전형의 인원을 늘린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종합 전형을 잘 활용하셔라. 3번에 요거 강조했었죠. 성적 반영 방식의 유불리 그리고 환산 점수 꼭 확인하라. 그리고 수도권 선호 형상이 있으니 영남권에는 경쟁률 낮은 학교는 또 기회가 온다. 그리고 수능 5번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 충족이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올 1등급도 떨어집니다. 거기에 재수생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영어 등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전년도에 요 성적이 붙었네, 좀 낮은 성적 보고 거기만 학생들이 다 지원하면 거기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에 변화가 없는지, 뭐 합쳐졌는지, 분리됐는지, 뭐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자율전공을 쓸지 일반 학과를 쓸지, 뭐 면접이 생겼는지 없어졌는지, 최저가 생겼는지 없어졌는지, 강화됐는지 완화됐는지, 경쟁률이 전년도에 높았는데 그 전년도에 낮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보시고 쓰셔야 됩니다. 입시는 생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말고 그 전년도를 보면 올렸다 내렸다 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영어 등급에 대해서 쌤 얘기를 했는데요. 1등급이 보통 다른 과목은 4%입니다. 근데 보시면 1등급의 비율이 뭐 6% 이상인 해가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2등급이 다른 과목들은 누적해서 11%인데 22%, 20% 후반대 29%까지도 가는데요. 저 등급은 다른 과목으로 치면 3등급 대 성적입니다. 영어 3등급 때 보시면 거의 40%까지 가는데 저거는 다른 과목의 4등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등급, 운 좋으면 2등급까지 더 좋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재수행이 아무리 들어오고 재수행이 아무리 잘 쳐도 나의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역들이 그 해 영어를 좀 맞추기 쉬운 해였다 이러면 최저 충족률이 좀 좋아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너무 안 되는 친구가 아니라면 영어는 꼭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장, 영남권 주요, 요거 4장인데 잘못됐네요. 영남권 주요 대학 전형 분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경북대는 교과 전형의 서류평가, 정성평가로 반영을 하고 수능 최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학 포함한 최저를 작년부터 반영했다는 거, 그리고 종합전형은 교과보다 한 등급 완화된 최저를 가진다. 그리고 논술이 있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경북대가 계속 변하는데 23학년도에서 24학년도 올 때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교과 전형은 552명이 증가했고요. 종합도 100 몇십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에 경북대 가기가 조금 좋았고 이렇게 인원의 빈틈을 몰랐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좀 낮지만 합격하는 사례들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낮은 성적들을 보면서 25년도에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졸업생들은 그런 특이 사례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는 보시면 큰 인원 변화는 없죠. 근데 교과가 약간씩 줄고 있고 종합은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늘었다. 그러면 주목하셔야 될 게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농어촌 학생들 있죠. 71명 줄었다가 많은 비율이 줄었는데 다시 7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어촌 전형에서도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대신 여기에 최저가 없죠. 그것 때문에 성적이 많이 내려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 인원표를 보니까 사회통합 전형 중에 생명공학부터 첨단기술융합까지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특히 전자공학은 5명 뽑던 인원을 20명으로 늘렸고 첨단기술융합은 전년도에 안 뽑았었는데 요게 새로 뽑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요 희망하는 학과, 요 학과 말고도 인원은 다 조금씩 늘었는데 그래도 한 두 명 이상,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 4명 이상 뽑는 그런 학과들 입니다. 자율전공입니다. 유형2는 칸막이가 있는 거랬죠. 그래서 정원이 저렇게 정해져 있어서 1학년 가서 성적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첨단기술융합대학 자율학부 1, 2가 있는데 저기가 재작년, 작년에 전부 신설된 학과들입니다. 얘들은 학과로 선발하지 않고요. 자율전공으로만 선발해서 1학년 하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주공학부 가고 싶은데 학과가 안 보여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첨단으로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 유형1입니다. 칸막이가 없고요. 아래쪽에 자율미래인재학부는 상주 캠퍼스입니다. 캠퍼스는 성적이 조금 낮은 편이니까 유의하셔야 되겠고 자율전공이 본캠에 있는 자율전공이다. 그리고 신설학과 아래쪽에 보시면 되겠고요. 경북대는 정성평가로 서류평가를 본다 했는데 교과 세특은 미반영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일반 선택은 등급을 보기 때문에 그냥 단위수 정도 본다는 말은 뭐냐면 일부러 특정 주요 과목들을 피해가는 학생들 아니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은 성취도까지 보지만 경북대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이면 대부분 A를 받겠죠. 그래서 변별력이 낮다. 이 정도로 쉽게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응시 지정 영역이 부산대 경북대는 작년까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탐을 반드시 쳐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사탐론 때문에 뭐 사탐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예 거기에 지원은 했으나 바로 불합격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도권부터 작년에 많이 완화가 됐는데 올해는 부산대 경북대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요. 국어, 수학, 탐구
모든 선택 과목을 허용한다 돼 있죠. 기존에는 자연계열 일부가 미적기하나 과탐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풀렸다 보시면 되겠고, 제한은 모바일 전공만, 전자공학부 모바일 전공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경북대 입학처 자료입니다. 작년에 경북대가 특정 공대, 좀 강한 공대 쪽에 수학 포함 이하 모라는 체제를 걸었습니다. 요거는 부산대의 공대 쪽에 강한 공대 수학 포함, 부산대 공대 이하 5랑 똑같습니다. 근데 부산대 수능 최저 충족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경북대도 분명히 최저 못 맞추는 친구들이 많았을 건데, 그래서 24년도 기준으로 그 학생들의 데이터를 최저 통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제로 돌려봤더니 최저 충족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실질 경쟁률이 떨어져서 컷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해놨습니다. 근데 쌤이 울산 결과를 봤을 때는 저렇게 많이 내려간다고 확신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울산 데이터만으로는 사례수가 작기 때문에 나중에 요 최저를 맞췄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 일반 학생 전형은 내신 성적을 보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교과 역량에서 성적을 본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이런 것만 있죠.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진로 역량에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보지 않고 그 관련된 교과 충실히 이수하면서 생기부 관리 잘하고 활동 충실히 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수능 최저는 맞춰야 되고요. 요게 경북대 일반 전형이라 재작년부터 갑자기 지원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교과 전형 지원율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일반 전형 똑같은 전형인데 자율전공은 성적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학과들이 섞이다 보니까 진로 관련된 과목을 고른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성적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요 일반 학생 전형에서 자율전공을 지원할지 일반 학과를 지원할지 고민될 때는 나의 성적이 유리할지 아닐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가 이렇게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데요. 심리학과 예를 들면 수학과학에 되어 있죠. 그럼 수학과학이 성적이 좋거나 생기부 관련이 잘 된 학생이 좋을 건데, 경북대는 종합전형에서 일반 전형이면 성적을 안 봅니다. 맞죠?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세특이라든지 활동이 중요하겠죠.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수학과학만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심리학까지만 관련성이 높은 심리학 이런 것도 평가에 반영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거점형 공동교육과정 이런 걸 통해서도 좀 그런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종합전형 일반 학생 전형이 이제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서 24학년도에 일부러 23학년도와 24학년도에 85% 컷을 비교해 놨습니다. 눈에 띄게 24년도에 85% 컷이 내려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올려놨습니다. 부산대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 평가를 하고 수능 최저가 있고, 부산대, 경북대 모두 한국사 4등급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근데 부산대 특이한 게 교과랑 지역인재 교과 전형이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해는 교과 전형이 컷이 높을 때가 있고 어떤 해는 지역인재가 컷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에 가길 원하면서 부산대에 안정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 중에 하나 정도를 지원하겠지만, 부산대만 가면 엄청 만족하겠다 싶은 친구들은 카드 6장, 수시 6장 중에 여유가 된다면 2장 모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다만 최저 충족률이 낮으니 최저를 잘 못 맞추는 학생은 2장을 쓴다는 것은 너무 상향 지원일 수 있으니 최저 충족률도 반드시 고민을 해서 지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전형도 보시면 지역인재와 종합전형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복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잘 골라야 된다. 그리고 부산대는 종합만 뽑거나 지역인재 종합만 뽑는 모집 단위들도 있으니 그것도 확인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 단위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모집 요강에 보시면 모집 인원표가 있습니다. 무슨 과는 무슨 전형으로 몇 명을 뽑겠다. 부산대는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고 싶다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 3번에 보시면 유아교육과가 작년에는 교과만 6명 뽑고 종합 안 뽑았습니다. 그럼 부산대 종합전형으로 가야지 하면서 생기부 관리 열심히 한 친구는 정작 부산대 종합전형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올해는 종합만 또 8명 뽑습니다. 교과로 안 뽑고. 4번에 보시면 종합을 안 뽑는 학과를 정리했는데 행정, 사회, 문헌정보 여기에 유아교육과가 있죠. 그럼 행정, 사회, 문헌정보는 교과도 뽑고 종합을 안 뽑다가 종합도 뽑는 학과고 유아교육은 교과 안 뽑고 종합만 뽑는 학과다. 그래서 색깔을 달리 해놨습니다. 5번에 종합으로 선발하지 않는 학과가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종합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다른 학교의 종합을 고려하셔야 되겠고 부산대는 아마 교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율전공 선택제의 신설 모집 단위 작년에 신설이 되었고 올해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첫 번째 보시면 첨단융합학부에 정보위생명공학으로 지원을 한다면 고를 수 있는 학과가 우측에 나타나 있죠. 저렇게 고를 수 있네. 저걸 보면서 일반 학과로 지원할지 첨단융합으로 지원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서를 쓰실 때. 자, 모집 단위에서 그 1학년을 이수하고 나면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저거를 선택하게 되고요. 역시 유형2다 보니까 인원 제한이 있다는 거. 자, 학업 영향 평가입니다. 경북대는 변별력이 크지 않았고요. 부산대도 작년에는 변별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25학년도 첫 줄에 아래쪽에 노란색 상자의 첫 줄에 보시면 국수 영사과를 반영했는데 크게 불이익이 없었고 20점 만점에 0.5점까지 감점되는 미미한 감점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95% 정도. 그래서 변별력이 없었다. 올해도 변별력이 없느냐? 아닙니다. 올해는 변별력이 클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올해부터 모집 단위 학업 준비도를 보게 됩니다. 추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표는 전년도까지 보던 거고요. 올해 보는 게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면 반영 교과내 일반 선택 과목, 요거 작년 겁니다. 작년 건데 여기에 모집 단위 학업 준비도라고 해서 만약에 공대 쪽이면 뭐 물리를 반드시 권장 과목에 있다. 그럼 그걸 들었느냐 안 들었냐에 따라서 가감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학 입학처와 제가 의논해 본 결과 좀 인기 있고 강한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에 오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을 들었다면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불이익이 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좀 인기가 덜하거나 한 과에서 한 50% 정도 학생들만 이수했다. 그러면 이수 못했더라도 지원했을 때 불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과목이 뭔데요? 할 수 있어서 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대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자연과학대학의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 있죠. 저런 것들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공과대학에 있죠. 그래서 보시면 1번 종합전형 서류평가는 24학년도부터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잘 이수하고 있는지 종합전형 평가할 때 평가해왔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올해부터 반영하는데 핵심 권장 과목 있죠. 권장 과목은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핵심 권장 과목은 반드시 좀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 개설이 안 된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관련 교과군이 그 왼쪽 편에 있죠. 그 관련 교과군에 해당되는 과목이라도 이수 단위를 많이 했으면 좀 감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필수 응시 영역인데요. 부산대도 좀 많이 풀렸지만 경북대만큼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미적 기하를 들어야 됐던 학과들이 있는데 지금 위에 첫 줄에 보시면 수학으로 응시해도 된다는 학과들이 저렇게 있는 거고요. 제법 많이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 저렇게 있죠. 그럼 위에와 밑에 보시면 위에는 과탐을 그래도 들어야 된다. 응시해야 된다는 학과가 많이 있는 거죠. 과탐 제한이 저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아직. 그럼 사탐론을 함부로 부산대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밑에 두 칸은 사탐을 쳐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수능 5개 영역 중에 국수형 한국사, 탐구 2개를 치는데 자연계열 일부는 과탐을 반드시 응시해야만 된다.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치면 그냥 자동 불합격이 된 학과들이 제법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수시에서 탐구 한 과목, 의예과 아니면 한 과목 반영한다는 거. 그리고 수학과, 화학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한의학과는 미적기하를 반드시 쳐야 되고 나머지는 확통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많이 풀렸고요. 사탐, 과탐 가능한 자연계열 학과는 저기 적혀있는 4번에 적혀있는 학과들입니다. 저 중에 초록색은 올해 추가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경북대에 비하면 좀 덜 풀려 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들에 비하면 아직 좀 덜 풀려 있다. 그래서 부산대를 교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필수 응시 영역을 충족 못 시키면 자동 불합격이니까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부산대는 수능최저가 맞추기 어렵다 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교과에서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지만 부산대를 갈 수 있는, 역전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교과가 큰 기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원율도 높다고 봐집니다. 최저 충족률 보시면 22, 23, 24년도 대충 한 30% 정도 됩니다. 100명 지원하면 30명밖에 최저 못 맞춘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쟁률은 24학년도 경쟁률이 재작년 경쟁률이 8.2대 1이었는데 자, 최저를 맞춘 학생들만의 경쟁률로 봤거니 30% 정도 맞춘다고 보니 2.45대 1로 떨어집니다. 그럼 경쟁률 2대 1, 3대 1이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충원 합격을 시킵니다. 최초 합격. 그러니까 10명을 뽑을 때 10명 합격되고 나면 11등부터는 후보 1번이 됩니다. 맞죠? 그 10명까지만 합격되고 말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분명히 10명 중에 좋은 학교에 붙으면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추가 합격이 되죠. 그럼 합격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요 최저 맞춘 학생들 중에 추가 합격자까지 고려하면 경쟁률은 1점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저 맞추면 거의 갈 수 있다고 봐지죠. 근데 이제 좀 특정 학과에 몰리거나 컷이 좀 높아지는 학과들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을 거고, 운 좋게 좀 학과 선택을 잘 했다면, 아까 사례에서도 보셨겠지만 성적이 좀 낮더라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 졸업생들의 경쟁률은 10대 1 정도 됐고요. 그래서 최저를 맞추면 부산대는 합격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거.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기계공학부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쟁률이 재작년에 5.1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충원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을 수시로 못 뽑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합격자 사례 중에 낮은 성적이 4.79도 있고 6.95도 있었습니다. 이걸 본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걸 다 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하면서 다들 여기 지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경쟁률이 14대 1이었고 아마 기계공학과에서는 저런 사례가 잘 있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년도 거만 보지 마시고 여기가 이렇게 높았네? 그러면 나는 조금 약한 과 중에 또 최저 맞춰서 갈 만한 데는 없을까? 이렇게 이제 요게 학교 발표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공학부도 그렇고 미충원 인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산대에 보시면. 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5명 이하 선발하는 학과는 3배수의 후보 인원을 줍니다. 5명 뽑는 학과면 15번까지 주고요. 6명 뽑는 학과면 12번까지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충원 인원이 재작년에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 말은 최저만 맞췄을 때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교과 전형과 지역 인재 교과 전형을 수시 카드 여유가 된다면 2개를 다 동시 지원해 보는 것도 아까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많은 학과들 중에 70% 컷이 0.3등급 이상 차이 나는 학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황색이 교과 전형인데요. 아래쪽에 있으면 성적이 높은 거고 위쪽에 있으면 낮은 겁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가 유리하다는 거는 위쪽에 있어서 성적이 낮은 게 유리하겠죠. 컷이 낮아진 거니까. 그런 게 9경우가 있었고 9개 학과. 지역 인재 성적이 낮았을 때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 한 개를 골라야 된다면 뭐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이나 보면서 골라야 되겠지만 안 그러면 둘 다 지원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복수 지원 허용 범위, 요거를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모집 요강에 보시면 보통 지원자 유의사항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형에는 하나의 모집 단위만 쓸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에 보시면 교과, 지역인재, 농어촌, 특성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2회 지원 가능돼 있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학생은 교과랑 지역인재를 둘 다 두 줄서기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고, 종합에 보시면요, 종합과 지역인재 종합은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다 돼 있죠. 그러면 종합이랑 지역인재 중에 하나만 쓰고 아래쪽에 있는 검은색으로 된 저 전형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저거는 특수 자격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교과 종합하면 총 많이 쓰면 3개 정도를 쓸 수 있고 논술이나 실기까지 하면 횟수가 더 늘어나긴 하겠죠. 자, 대학 소재지 현황입니다. 부산대 밀양 캠퍼스에 보면 이제 나노과학기술대학이라고 약간 공학 느낌의 학과가 있는데 여기가 본캠에 가기엔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간다면 도움이 되는 학과가 되겠습니다. 요 학과는 생긴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취업도 어느 정도 잘 되는 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캠에 좀 가기 힘든 친구들은 이런 학과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로 수업은 본캠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경대입니다. 부경대는 출결을 반영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일반 전형이 새로 생겼는데 요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수 지원이 종합전형에서는 불가능하다 유의하시고, 출결이 변별력은 낮습니다. 하지만 미인정이 있다면 반드시 계산을 해보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입학처에서 말하는 건데, 지역혁신인재가 그래도 예상 컷이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올해 대학 발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 말씀드린다 했는데, 일반 전형은 작년에 처음 생겼고요. 지원 자격을 국외나 검정고시 학생들도 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대신에 검정고시 학생들이 교과 전형이나 지역 혁신 전형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바꿔놓은 전형입니다. 대신 모집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일반고 학생들은 교과 성적 우수나 지역 혁신으로 지원을 많이 했을 건데, 인원이 작다 보니까 일반 전형에서 운 좋게 또 컷이 낮은데 성적이 낮은데 합격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부경대는 자율전공으로 상당히 인원을 많이 뽑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경대 지원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글로벌 자율전공은 원래 있었고, 자율전공으로 교과 성적을 200명을 뽑았습니다. 저 인원이 전국으로 따졌을 때 손가락 안에 드는 인원이고, 영남권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인원일 겁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으로 50명. 이렇게 해서 교과 전형으로 자율전공은 2전형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고민되는 게, 교과 성적 우수로 자율전공 쓸지 일반 전형 쓸지, 지역혁신으로 자율전공 쓸지 일반 전형 쓸지. 일반 전형은 자율전공 때문에 인원을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요건 유형 1입니다. 밑에가 학교들이 이제 유형 2입니다. 칸막이가 있는 거라 했죠. 교과 성적 우수로 뽑고 종합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또 고민입니다. 자율전공으로 쓸지, 인문사회 자율전공으로 쓸지, 교과에서 일반학과 쓸지, 종합에서는 그 유형2의 자율전공 쓸지 일반학과 쓸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다는 거. 그래서 올해도 많이 고민될 건데 분명히 입시 결과 한번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 그 각 단과대학별로 지원하지 못하는 학과들이 적혀 있습니다. 요거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부경대 내신 등급 반영 방법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이 좀 특이한데,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A에 2점, B에 1.5점, C에 1점을 줘서 부경대 계산 공식에 의해서 점수를 계산을 했을 때, 자연계는 8점 이상, 인문사회계는 5점 이상, 그 다음에 자율전공은 7점 이상을 받으면 0.2등급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요 0.2등급을 빼줍니다. 내 평균 등급이 3등급이면 2.8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좋게 올려주는 효과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원자의 한 40%, 합격자의 60% 이상이 0.2등급 상승이 되었고, 거의 대부분 0.1은 최소한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0.1 정도 받은 불리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커트라인 근처인데 0이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출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결이 미인정이 없는 친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인정 있는 친구만 한번 보십시오. 자, 출결의 1등급은 미인정 결석이 2일까지는 만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인정이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근데 2등급부터 감점이 되는데요. 만약에 미인정 결석이 내가 3일이다. 그러면 반영 점수가 1등급이랑 100점과 차이가 6점이 납니다. 그럼 6점이 감점된다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자, 부경대는 1등급에 900점, 2등급에 895점을 줍니다. 과목당.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만약에 평균 등급이 올 1인 친구는 900점이 나올 거고, 평균이 올 2등급인 친구는 895점이 나옵니다. 이 1등급 차이가 5점인데 미인정이 한 등급 차이가 6점 차이 난다는 거죠. 상당히 큰 거겠죠. 그럼 부경대 가는 친구들이 3등급대나 4등급대가 많습니다. 마지노선이 거의 4등급 중반인데 3.5등급인 학생이 있다고 치면 890, 880, 10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거의 4등급 초반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부경대의 특이점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생기부에 있는 모든 과목들과 내용들을 참고하는 게 일반적인데, 부경대는 국영수 4가 위주로만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면 기술과정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주요 교과 아닌 과목들을
관리를 못한 친구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또 부경대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교과세 특이나 이런 거에서는 한문이나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전화를 해보니까 모집 단위 관련된 교과 위주로 보고 국영수 4과 위주로 보지 그런 과목들까지 다 보지 않는답니다. 만약 제2외국어 관련된 학과면 뭐 제2외국어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율전공 제외한 평가 기준.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있죠. 그 다음에 모집 단위 관련 교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교과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잘해라. 아까 경북대랑 비슷한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자유전공입니다. 자유전공은 전공 적합성은 없지만 진로 역량이라는 걸 갖다 놨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게 국영수 4과 위주로 본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재작년 컷입니다. 요때는 자유전공이 없을 때인데요. 요때만 해도 부경대 지원할 때 학생들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 교과 쓸지, 지역 쓸지, 뭐 종합도 쓸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됐는데 작년에는 더 머리 아팠겠죠. 2025 때는 이제 자유전공을 어떻게 쓸지까지 하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여러분이 자유전공까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셔야 될 텐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디가에 들어가시면 70% 컷이 나와 있는데 부경대는 소수 첫째짜리를 반올림을 해서 3등급 아니면 4등급으로 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교과 성적이 빨간색입니다. 그럼 교과 80% 컷이 저 정도였네, 재작년에. 그러면 그거보다 어떤 건 지역 인재가 성적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종합은 대부분 낮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게 인문, 요게 자연입니다. 근데 요 경향성이 자유전공 때문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자유전공이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그렇게 봐집니다. 울산대입니다. 자, 울산대는 원래 학생부 교과 통으로 뽑았다가 작년에 일반 교과와 지역 교과로 인원을 쪼개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또 지원하는데 학생들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교과 하나로 지원하면 되는데 교과 쓸지 지역 쓸지 둘 다 쓸지 이런 것 때문에 부경대처럼 고민이 많이 되었고 출결, 미인정 있는 친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 최저 변경 좀 보시고요. 종합도 면접 있는 전형 없는 전형 있죠. 특이하게 좀 대박이 난 친구들은 면접 있는 전형에서 나는 경향도 좀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경쟁률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저렇게 전형을 쪼개놓으니까 둘 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좀 올라갔고요. 종합은 좀 내려갔다는 거 보이죠. 잠재 역량이 면접이 있는 건데 잠재 역량은 생각보다 경쟁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면접 없는 전형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 울산대는 전형의 변화도 있지만 모집 단위의 변화도 컸기 때문에 작년에 대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작년 선배들 결과 보고 지원하시면 되겠죠. 출결은 부경대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대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올해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8% 되던 것이 올해 고3 졸업생들은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정시 인원이 너무 작다 보니까 컷이 올라갈까 봐 선생님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수시에서 충원이 안 된 학생들이 워낙 많이 넘어와서 정시 인원이 줄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서 정시로 많은 학생들이 또 가기는 갔습니다. 그렇다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정시 인원이 많은 건 아니라는 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울산대도 주요 교과가 있습니다. 주요 교과가 요 보시면 왼쪽에 모집 단위가 상당히 개수가 작죠. 왜냐하면 학부제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유형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전공의 유형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위에 자유전공은 유형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주요 교과가 뭐 수학, 과학 이렇게만 있는 학과들도 전에 있었는데 뭐 수학만 보는 학과도 있었는데 이제는 주로 뭐 영어, 수학, 과학 위주의 다른 교과 있는 과목 학과도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대다수는 열심히 관리해야 되겠죠. 학사 구조 개편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왼쪽에 24학년도 학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게 이제 오른쪽에 25학년도에 이렇게 단과대학으로 합쳐졌고요. 그렇게 모아서 뽑다 보니까 커트라인에 대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아산 아너스 칼리지가 이제 새로 생긴 자유전공인데 이제
울산대가 글로컬 대학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따면서 이쪽에 상당히 키우고자 예산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 자유전공이니까 100% 학과 선택도 보장을 해주면서 등록금도 전액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 장학도 2년간 해주고 뭐 RC 공동체 교육, 해외 체류형 글로벌 리더십 뭐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면서 기존에 울대를 지원하던 성적풀보다 성적이 좀 더 높은 학생들도 좀 제법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울대에 붙고 그 위에 대학이 붙으면 거기 간 친구도 있을 거고 이런 혜택 때문에 여기 남은 친구도 있지 싶습니다. 쌤이 봤을 때는 한 부경대 수준에서 부경대보다 조금 낮은 수준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최저가 까다롭기 때문에 2합 6이기 때문에 최저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했다.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글로컬 대학 요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 제일 아래쪽에 복수 전공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초록색 박스 보시면 트랙이 쫙 나와 있죠. 만약에 내가 공공인재학부에 지원했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행정부터 아동가정 중에 트랙을 하나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내가 여기 말고 다른 데 하고 싶다 하면 다른 트랙을 하나 고르셔도 됩니다. 뭐 간호나 의예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당연히 건축 안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내가 가고 싶은 학부에 들어갔다, 뭐 화공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 친구는 뭐 심화 트랙이나 통합 트랙 쪽으로 해서 그쪽 학과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울산대 입시 결과 요거는 울산 학생들의 사례는 울산에 있는 학교들의 사례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울산 사례 결과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간호학과 성적대가 상당히 높죠. 협력병원도 있고. 그 다음 자율전공이 저만큼 높다는 거죠. 에너지 화공보다 조금 성적이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요 성적은 국영수 4과 기준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화공까지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 학과들이 거의 이과 학과들 위주인데 한 6등급대 정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과들 위주로는 아니네요. 이과 학과들은 5등급대 제일 위에가 6이죠. 그러니까 5등급대고 인문학과들이 6등급대. 근데 도시건축은 좀 더 낮았죠. 6등급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요 성적은 국영수 4가 기준이고 울대는 10과목 뽑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간호랑 자율전공은 국영수 4가 다 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도 국영수 4가 기준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간호, 자율전공 에너지 화공까지 좀 높고 근데 에너지 화공이 이제 다른 화학과나 이런 데랑 합쳐지면서 인원이 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성적대가 좀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4등급대도 합격한 애가 있고 특이 사례는 뭐 5등급대, 6등급대 사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부터 전기전자나 미래 모빌리티가 성적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나머지 이과 공대 학과들의 성적 분포 6등급대죠. 아까 교과보다 한 등급 정도 여유가 조금 더 생긴다는 느낌이고 뒤쪽에는 조금 더 낮은 성적까지 간다는 느낌. 그래서 성적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종합전형까지 적극 지원해 보시면 좋겠다. 요거는 교과 종합 같이 모아놨습니다. 교과랑 종합 성적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대부분 교과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경영경제는 종합교과 순서가 바뀌었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산대 교과와 종합전형의 성적대별 합격률을 비교했습니다. 상위 성적대는 당연히 합격률이 높겠죠.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교과전형에 한 5등급대까지는 합격률이 높은데 그 아래로는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전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성적대가 보이죠. 그리고 한 등급 정도 차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종합에서는 학생들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종합을 잘 지원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쟁률도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종합에서는 5등급을 넘어가는 구간인데도 막 40%대, 30%대의 합격률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내신 성적이 약하다면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경상국립대인데요. 경상국립대는 4회대 일부가 3합10이라는 체제, 나머지는 2합 체제인데 완화되어 가는 추세다. 근데 항공우주는 2합 9에서 6으로 특이하게 3개 등급이나 강화되었다. 그리고 내신 산출 방식이 바뀌었다. 조심하시고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간호는 면접이 폐지되었다. 복수 지원 기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도 수능 응시 영역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기하 중에 반드시 치셔야 되고 영어교육은 영어, 생물화학교육은 과탐을 반드시 치셔야 된다.
그거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쳐도 됩니다. 뭐 의학학 계열 아닌 이상. 그리고 수능 최저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댔죠. 그래서 완화되는 게 쭉 보이는데 항공우주는 셌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 여기도 보시면 생물교육, 화학교육, 수학교육 보시면요, 최저가 센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 유지된 것도 있고 생물교육은 약간 완화된 것, 생물교육, 수학교육은 유지되었고 화학교육은 6에서 7로 완화되었는데, 요 학과들의 입결을 한번 볼게요. 요게 재작년 대학 발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5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재작년 건데 쌤이 요걸 사례로 가져온 거는 대학 발표 자료를 꼭 보라고 강조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경쟁률 보십시오. 제법 경쟁률이 높습니다. 의학학 빼더라도 뭐 6대1, 4대1 이런 학교들이 보이죠. 학과들이. 근데 수능 미충족을 한번 보십시오. 지리교육과 충족률이 0.45입니다. 그럼 45% 충족했다 이 말이죠. 생물교육과 아까 쌤이 일부러 표시해놨는데 18% 충족, 화학교육과 10% 충족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측의 실질 경쟁률이 1대1이면 무조건 합격인데 화학교육과 0.25대 1입니다. 썼으면 붙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최종 등록 인원도 빵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빈틈들이 있으니까 내가 최저는 좀 나오는데 내신이 약한 친구는 최저 충족률이 약한 학과를 좀 도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대학 발표 자료에서 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학 발표 자료를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대는 작년에 자율전공학부가 신설이 되었고 교과로만 선발합니다. 그리고 면접 결시율이 제법 높은 학교니까 종합전형에서도 면접도 확인해 보시고, 여기도 모집 단위별 관련 교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과만 잘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종합전형에서. 영남대입니다. 영남대도 출결이 있는데 올해 서류평가까지 하는데 변별력이 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최저는 완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시 영역에 특수체육학과는 국수영사과 중에 3개, 그리고 한국사를 반드시 쳐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다. 보통 다 쳐야 되죠. 그 다음에 탐구 2과목을 응시해야 됩니다. 한 과목만 응시하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일반 학생 전형, 농어촌 전형, 뭐 요런 데 보면 최저 나와 있죠.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쪽에 보시면 미적기하는 뭐 1등급 상향해서 해준다, 요런 게 나옵니다. 자, 계명대. 계명대는 4개 교과 보던 것을 3개 교과로 줄였다. 그럼 올해 내 성적은 작년 성적이랑 대학교 발표 성적이랑 비교하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지원하면 약간 내 성적이 낮은데 높은 줄 알고 지원하는 착각을 할 수 있으니 전년도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뭐 국영수 4과 성적이 어떤지 담임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가 완화되는 게 있고 3합에서 2합으로 바뀐 경찰 간호도 있다는 거. 그리고 출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그냥 일반 전형 교과보다는 최저가 약하다. 자, 금호공대 마지막 학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농어촌은 최저를 작년부터 폐지했고요. 자, 그리고 기계시스템공학부 최저가 조금 스마트 모빌리티가 최저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 반영 방식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교과별 상위 3과목이죠. 그래서 여러 개 보다가 잘한 과목을 뽑아보는 걸로 과목이 일단 줄면 내 성적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겠고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고, 전년도보다 내가 반영하는 교과가 늘어난다. 그러면 전년도를 너무 높게 보고 겁먹고 지원 못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호공대도 구미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국립대고 취업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쓰면 합격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대학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년 초록색 박스 보시면 모집 인원 지금 교과 전형인데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쟁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최저 못 맞춘 학생 비율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네요. 미충원 인원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100명 뽑으면 80명만 충원됐고 20명은 다 못 채워서 정시로 이월됐다 이 말이고요. 최저 충족률은 60%대, 70%대 정도 되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뭐 24년 기준으로 3.72 대 1인 게 2.59 대 1. 2명 내지 3명 중에 1명은 뽑히는 걸로 됐죠. 그래서 최저 충족을 한 학생 중에 합격하는 비율이 기존에는 한 60%대였는데 재작년에는 최저만 맞추면 한 90% 가까이가 합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작년에 입결을 한번 보시면요. 초록색 박스가 경쟁률인데 저렇게 나오는데 미충원 인원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덜한 학과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50%가 미충원이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쓰면 붙는다는 소리겠죠. 저렇게 표시된 학과. 그러면 저것만 보고 신소재공학 좋은데 14% 미충원이니까 여기 써야지 하고 다 몰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금호공대는 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잘 고르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1점대 학과, 2점대 학과 상당히 많이 보이고 최저 맞췄을 때 합격률이 100%인 학과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90% 이상만 돼도 상당히 높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호공대는 성적이 좀 낮더라도 적극 지원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울산 입시 결과는 금호공대 선호도가 조금 울산 학생들이 낮다 보니까 사례가 작아서 낮은 합격 사례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대입 상담 프로그램으로 상담하실 때 보시면 좀 더 낮은 사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5% 컷도 저렇게 떨어졌다. 1등급 정도 이상 떨어진 학과들도 보이죠. 자, 종합전형입니다. 앞에 것까지 교과였습니다. 종합전형도 보시면 85% 컷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다. 종합전형도.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 많으셨던 만큼 관심 가지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대학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